이번에는 교인 등록 화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화면 위치는 교적관리 모듈에서 교인 등록 메뉴를 선택합니다. 본 화면은 교인들을 새 가족 또는 정식 교인으로 시스템에 등록하고 관리하는 기능을 합니다. 교인을 등록하실 때는 가급적이면 교역자님들을 먼저 등록해 주시고 다음에 교인들을 등록하시길 권해드립니다. 간혹 교인 등록을 모두 끝낸 다음에 교역자님들을 가장 위로 배치해달라는 요청을 하시는 교회가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그럼 구체적인 입력 항목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성명 항목에 이름을 입력하시고 중복 버튼을 눌러서 중복 여부를 확인합니다. 중복된 이름이 있을 경우에는 팝업 창을 통해서 중복된 이름을 보여줍니다. 교회 직분 항목을 클릭하여 직분을 선택합니다. 등록 번호는 새 가족, 교인, 구분 없이 시스템에 등록됨과 동시에 자동으로 발급되는 유일한 번호입니다. 신앙 세대주 항목은 본인이 독립된 세대일 경우에는 자신을 신앙 세대주로 설정하시고 관계란에 본인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이미 시스템에 등록된 가족이 있을 경우에는 그 가족 중에 한 분을 조회하여 신앙 세대주로 선택하시면 그 분을 기준으로 한 가족으로 묶이게 됩니다. 교적 번호는 일명 가족 번호 또는 세대 번호를 말하며 한 가족에게 한 개씩 부여됩니다. 새 가족 등록 시 신앙 세대주로 정식 교인을 지정하게 되면 그 세대주의 교적 번호를 받게 됩니다. 또한 교인 등록 화면에서 교인으로 등록할 때도 교적 번호가 만들어집니다. 새 가족에서 교인으로 전환할 때도 교적 번호가 부여됩니다. 교인 번호는 교적 번호에 일련 번호를 붙여서 가족들에게 한 개씩 부여됩니다. 새 가족에서 정식 교인으로 전환되면 교적 번호가 부여되면서 동시에 교인 번호도 만들어집니다. 가족 구성원들의 구분을 위한 번호입니다. 새 가족 번호는 새 가족 등록 시에 부여되며 등록 연도에 일련 번호를 붙여서 만들어집니다. 생년월일은 카렌다 버튼을 눌러서 생년월일을 지정하시면 자동으로 나이가 계산되어 나옵니다. 전화번호는 교인들과의 원활한 커뮤니케이션을 위하여 반드시 입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휴대폰 번호는 문자 메시지 발송 시 필요합니다. 집 주소는 우편 번호 버튼을 눌러서 입력합니다. 가족 사항에 보시면 등록 가족이 있고 비등록 가족 항목이 있습니다. 등록 가족은 시스템에 입력된 가족이 모두 보여줍니다. 비등록 가족에는 가족 중에서 교회에 다니지 않는 분들의 이름을 기록해 두기 위한 공간입니다. 교인의 사진은 올리기 버튼을 클릭하여 사진을 지정해 주시면 됩니다. 참고로 등록 가능한 이미지 파일의 확장자는 GIF, JPG, JPG, PNG 형식이어야 하며 파일의 크기는 가로 세로 90픽셀, 120픽셀 정도면 적당합니다. 사진 위에 있는 교인 등록 부분 항목은 현재 등록하고 있는 교인이 새 가족인지 또는 교인인지 목회자인지 태신자인지를 구분하기 위해서 존재합니다. 기본적으로는 교인으로 선택되어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교인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정보를 입력해 보았습니다. 기본 정보 입력란 아래에는 더욱 상세한 정보를 입력하는 항목들이 많이 있지만 여기까지 입력하신 후에 등록 버튼을 눌러서 저장합니다. 이때 가족이 있을 경우 계속해서 등록할지 여부를 묻게 되는데 확인을 누르면 현재 입력되어 있는 주소, 집전화, 신앙세대조 항목의 정보가 그대로 화면에 남아있게 되어서 다시 입력하는 번거로움을 덜 수 있습니다. 반대로 취소를 누르시면 현재 입력하는 교인의 정보가 그대로 남아있게 되어 추가적인 정보를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교인 등록 화면의 중간 부분에 보시면 여러 개의 탭이 있습니다. 각각의 탭을 클릭하여 해당하는 정보를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우선 교회 정보 탭을 클릭합니다. 교인 구분 항목은 교인을 나이대별로 분류하기 위하여 지정합니다. 청년, 장년, 교회 학교 등으로 나뉩니다. 현재 상태는 교인의 현재 상태를 나타내는 지표로서 정확하게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구를 지정하기 위해서는 교구 링크를 클릭하시면 교구 탭으로 이동합니다. 교구 정보 탭에는 소속과 직책의 두 가지 입력 항목이 있습니다. 좌측에 보이는 소속 부분에서 추가 버튼을 눌러서 원하는 교구를 지정합니다. 다음으로 우측에 있는 직책 부분에 있는 추가 버튼을 눌러서 직책 선택 팝업 화면으로 갑니다. 교구를 선택하고 아래에 있는 직책을 지정합니다. 그리고 등록 버튼을 누르면 선택된 교구와 직책이 아래의 직책 이력 리스트에 바로 반영됩니다. 화면 하단의 닫기 버튼을 눌러서 메인 화면으로 돌아오시면 선택한 교구와 직책이 반영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교회 학교 조직에 대한 소속을 지정해 보겠습니다. 교회 학교 팝업 버튼을 눌러서 선택할 수도 있고 학생은 학생 링크를 클릭하여 교회 학교 정보 탭으로 이동하여 입력할 수도 있습니다. 다음으로 부서를 클릭하시면 부서 정보 탭으로 이동하여 부서를 추가하실 수 있습니다. 우측의 추가 버튼을 누르시면 부서 입력 팝업 화면이 뜹니다. 부서명 팝업 버튼을 눌러 부서를 선택하시고 소속일을 지정한 후에 등록 버튼을 누르시면 선택한 부서가 리스트에 바로 추가됩니다. 그 상태에서 소속 부서 이력 리스트의 직책 아래에 있는 추가 버튼을 눌러서 직책을 선택하신 후에 등록 버튼을 누르면 직책 선택이 완료됩니다. 직책 선택 팝업 화면을 닫고 부서 선택 화면으로 돌아가시면 방금 전에 선택한 직책이 보입니다. 다시 부서 선택 팝업 화면을 닫고 원래 메인 화면으로 돌아오시면 방금 전에 선택하신 부서와 부서의 직책이 추가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인도자를 선택합니다. 인도자는 2분까지 입력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변경 이력 정보 탭이 보입니다. 이곳에서는 교인의 정보 변경 히스토리를 모두 보실 수 있습니다.
출석 정보 탭은 교인의 예배 출석 현황을 기록할 수 있습니다. 화면 우측의 추가 버튼을 누르시면 출석 처리 팝업 화면이 뜹니다. 출석 처리할 집회명을 선택합니다. 다음으로 출석 일자를 선택하신 후에 출석부 열람 버튼을 클릭합니다. 이때 교구명을 입력하지 않고 조회하시겠습니까? 라는 메시지가 나오는데 이때 확인 버튼을 눌러서 계속 조회합니다. 그러면 현재 입력 중인 교인이 나오고 출결 처리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출결 여부를 체크하신 다음에 출석 처리 버튼을 누르시면 출결 처리할 날짜를 물어옵니다. 원하시는 날짜를 입력하시고 확인 버튼을 누릅니다. 팝업 화면을 닫고 원래 메인 화면으로 돌아가면 방금 전에 출결 처리한 내용이 보입니다. 다음으로 교회 직분 정보 탭에서는 교회의 직분을 선택합니다. 교인 기본 정보에도 직분 수정 항목이 있기 때문에 굳이 이곳에서 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하 정보 탭의 작동 방법은 유사하므로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모든 정보의 입력이 완료되었으면 화면 상단의 변경 버튼을 눌러서 저장합니다. 이로써 교인 등록 화면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